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2월이 된 회차이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K리그 2부 팀 경기도 들어왔기도 하고, 그리고 J리그가 이변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들어온 경기들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들이 매치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차도 좀 2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고 빠르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멤버십 관련해서는 제 독시픽 그리고 최종픽 배팅 내역과 프로토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단톡방 참여에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마 대 사포로의 경기고요. 가시마는 2위, 사포로는 2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당연히 가시마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은 가시마가 좀 최근에 주춤하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가시마에 비해서는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포로는 더 심각하죠. 사포로는 지금 연패를 하고 있고, 원래는 도깨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측면을 활용하는 공격들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장점들이 아예 사라지고 득점적인 부분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이변을 바라보기에는 가시마가 최근에 주춤하더라도 사포로 상대로 무승부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시마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도쿄베르 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는 세레소가 더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합니다. 일단은 뭐 비슷하긴 한데 오사카가 패배가 더 적고 뭐 최근에 연승도 하고 있고 오사카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저는 이 투표율도 보시다시피 오사카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았어요. 다들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도쿄베르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격이나 경기력이 저는 좀 이 순위에 비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레소 오사카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도쿄베르의 홈이고, 그리고 도쿄베르가 어쨌든 이 보여주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쿄베르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마치다 대 나고야의 경기고요. 마치다는 1위, 나고야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도 마치다가 더 좋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마치다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이번 시즌 마치다는 예전에 가와사키를 보는 것처럼 공격에서의 흠잡을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고 밸런스도 잘 잡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승부까지 바친 부분은 일단 마치다의 배당도 너무 높게 책정이 됐고,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렸다. 그리고 나고야가 이 수비적인 부분들이 나쁘진 않은 팀이거든요. 밸런스도 저는 좋은 팀이라고 보고 있어서 공격은 좀 답답하긴 하지만 수비가 그렇게 불안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는 바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다의 승부 토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우라와 대 쇼난. 우라와는 9위, 쇼난은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우라가 더 좋았었지만 무승부가 좀 많았었던 부분들이 있고, 흐름은 우라가 더 좋습니다. 일단 우라가 최근에 연승을 하면서 지금 좀 흐름이 괜찮아요. 반면에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가 엄청나게 불안한 편은 아니지만 뭐 득점 자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순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죠. 이 경기도 좀 불안한 거는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치다와의 경기와 비슷하게 우라 쪽의 배당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상대가 쇼난이라면, 그리고 우라가 지금 최근에 경기력이나 흐름이나 그리고 지난 경기 이와타 상대로도 대승을 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우라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라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니가타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니가타는 14위, 사간도스는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니가타가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도 니가타가 조금 더 좋죠. 일단 두 팀 다 진행 경기 때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니가타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팀 스타일도 그렇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부분들에서는 니가타가 조금 더 좋고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가 더 좋긴 하지만 저는 배당은 적절하게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투표율이 많이 몰리지 않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니가타를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니가타를 느끼기에는 니가타가 강팀들은 좀 무승부를 만들면서 잘 비벼내는 모습들이 좀 있긴 한데 오히려 좀 비등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전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본인들의 경기력이 좀 발휘가 못할 때가 좀 많아요. 아무래도 이 공간이 있을 때 더 좋은 부분들이 많은 니가타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간도스가 수비가 뭐 불안한 편이긴 하지만 니가타의 공격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막아내고 세트피스 쪽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사간도스에게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선 대리그 경기들에서 크게 이변을 본 경기가 없는데 저는 이 경기가 조금 이변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가타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이와타 대 가사키의 경기고요. 이와타는 16위, 가사키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가사키가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은 근소하게 가사키가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사키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4연무까지는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 방향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배당은 가사키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죠. 아무래도 이 가사키가 보여주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괜찮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또 상대가 비슷한 순위권에 있는 이와타기 때문에 좀 이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 말씀드렸다시피 무승부를 보지 않고 승패 방향으로 본다면 저는 이와타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사키가 최근 흐름 자체가 뭐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아졌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번 시즌 가사키의 원정에서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이와타가 홈일 때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와타가 홈에서는 좀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패 방향이라면 이와타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타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가시와 대 도쿄의 경기고요. 가시와는 이제 13위, 도쿄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도쿄가 더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도쿄가 더 좋습니다. 뭐 지금 가시와가 굉장히 지금 이 득점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부족하고 수비도 좀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가시아가 진행 경기 때 사간도스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시아에게 좀 낮은 배당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도쿄의 모습들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시아가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물론 뭐 지난 경기 때 사간도스 상대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었지만 저는 도쿄가 공격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가시아의 수비 정도는 뚫어낼 만큼의 좀 이변을 바라볼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시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이제 간바 대 요코마리의 경기고요. 간바는 3위, 요코마리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요코마리가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당연히 간바 오사카가 좋죠. 근데 저는 간바 오사카의 이런 좋은 흐름을 봤을 때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 몰리는 건 이해해요. 근데 너무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이 있고 요코마리가 지금 뭐 흐름이 좋진 않은 상황인데 득점은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간바오사카에게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있고 요코마리의 이 득점력이 저는 뭐 간바오사카가 수비적으로는 좀 단단한 편이긴 하지만 뚫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부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간바오사카의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제 제주 대 서울의 경기고요. 제주는 8위, 서울은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어요. 물론 뭐 서울이 원정이긴 하지만 배당도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죠. 서울이 보여주는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전북 상대로도 보여줬었던 링가드도 그렇고 전방에서의 뭐 한승규도 좀 좋았었던 것 같고 전체적인 이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성용이 빠지고 나서 지금 서울이 더 기동력이 살아나고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기성용이 복귀를 해서도 분명히 지금의 서울의 모습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제주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경기력에 비해서 결과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지난 경기 광주 상대로 깨졌죠. 그래서 저는 이 서울의 지금의 흐름이라면 제주가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 경기는 김포 대 아산 지금 3위 대 4위의 이제 경기인데요. 두 팀 맞대결에서는 김포가 조금 더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좀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좀 아무래도 고민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위권 두 팀의 맞대결이고 지금 뭐 투표율도 그렇고 그리고 배당도 그렇고 적절하게 분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고르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2부 리그라서 좀 많이 접하는 리그도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는데 일단은 저는 김포보다는 지금 아산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흐름적인 부분들도 그렇겠지만 지금 호세 몬레알이 수원 FC 있을 때는 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흐름을 굉장히 탔습니다. 그리고 2부 리그에서는 몬레알이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이 공격에서의 차이가 두 팀 다 수비는 저는 단단하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공격에서의 득점력인데 지금 몬레알이 살아날 아산을 봤을 때는 저는 공격에서는 아산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산이 정배당을 받았기도 하고 김포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대구 대 포항의 경기고요. 대구는 10위, 포항은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지금 포항의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좀 받친 부분도 있고 대구가 김천 상대로도 좀 맥없이 무너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고 그리고 대구가 좋았을 때 부분들은 여전히 역습인데 물론 스타일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저는 공간이 있을 때가 더 대구는 좋은 공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항과 비교를 해보면 저는 대구와 포항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죠. 근데 포항이 득점력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대구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흐름은 오히려 이 대구가 조금 더 이 괜찮은 부분들도 저는 최근의 모습들은 물론 뭐 포항보다는 안 좋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구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후쿠오카 대 교토퍼플상가의 경기고요.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후쿠오카가 좋습니다. 후쿠오카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오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대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교토퍼플상가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후쿠오카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대전 대 전북현대의 경기고요. 대전은 지금 하위권 꼴찌팀과 꼴찌에서 두 번째 팀의 맞대결인데 일단은 흐름은 전북이 더 좋은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대전이 근소하게 좀 앞서긴 하는데 뭐 조친 개친이죠. 그래서 지금 전북은 지난 서울과의 경기 때 좀 대패를 했고 대패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지수 주장이 좀 이 음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주축자원 뭐 정태욱이나 뭐 정민기 그리고 이제 뭐 박정우 이런 주축자원들이
서울에게 5대1로 대패를 하고 서울 가서 클럽을 갔대요. 그 경기 끝나고.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전 정도는 그래도 이 전북이 저는 대전 상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대전은 뭐 정승원 이적 관련한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어느 이렇게 이적이 성사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수원FC 상대로도 좀 맥없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대전이라서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보기에는 전북이 대전 상대로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고요. 강원 대 강주의 경기입니다. 강원은 4위, 강주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더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강원이 더 좋긴 한데 2연패를 하다가 이제 인천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위닝 멘탈리티가 살아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광주도 어쨌든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강원이 지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지금 야구 이적 관련한 부분들도 그렇고 좀 흐름 자체가 좀 꺾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보다는 확실히 강원이 경기력이 훨씬 더 좋지만 저는 이 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도 지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 강원의 공격들이 좀 최근에 무뎌진 상태에서는 저는 광주도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